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칠성제일이고요. 지금 나라가 매우 비상시국이라 이런 시국에 편안하게 법문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는 팔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팔정도의 정업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마음이 계속 국회에 가 있고 청와대에 가 있고 이러니까 법문 준비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저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법문이라기보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는 자격은 다른 게 없었죠. 그냥 아버지가 왕이면 됩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 물론 이제 형제가 여럿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왕이면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왕이 되는 자격에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혈통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렇게 이제 인류사회가 왕조라는 시스템으로 꾸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자연도 진화를 하지만 이 인간이 만든 사회도 진화를 합니다. 그죠? 진화를 해가지고 왕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좀 진화해서 나온 게 이제 민주주의란 말이야.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지금 현재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대신해서 국민의 뜻을 대신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대의제 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권 분립이죠. 법을 만드는 쪽, 법을 집행하는 쪽, 그 다음에 법이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쪽. 그렇게 이제 권력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세 개의 권력이 서로 견제하도록 해가지고 절대적인 권력에 의한 어떤 권력의 집중, 독재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삼권 분립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일어난 말은 계엄인데 엄밀하게 저런 거를 이제 사회과학적 용어로 정치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친위 쿠데타죠.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더욱더 강화할 목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거를 친위 쿠데타라고 그래요. 지금은 명백히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계엄을 한 거니까 형식은 계엄인데 내용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삼권 분립을 파괴했다는 거죠.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는 생략하고 한 일국의 지도자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어떤 사회, 하나의 유기적인 사회죠. 생명이 있는 거대한 사회를 이끌어 가니까 사회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거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복지,
국방, 외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전혀 모르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밑에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로 가도 통제를 못하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복지, 안보 등등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인 건 모르더라도 커다란 줄기라든가 핵심적인 개념이라든가 당면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덕목이 아니고. 또 이런 게 없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되려면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치고 선거를 하고 이래가지고 되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누구 잘못이냐? 국민들 잘못이에요. 대통령을 잘못 뽑아놓으니까 이런 고생을 하는 거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97년 IMF를 왜 맞았는가?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이유도 있고, 부차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만은, 김영삼 정부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경제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밝지가 못한 탓에 IMF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안 가도 되는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를 못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격이고 덕목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심을 이야기합니다. 공심. 사람이 이런 대중살림을 할 때는 공심이 있어야 된다. 사심으로 대중살림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절집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거는 대중살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 공동체죠. 공동체. 더 넓게 보면 사회고 크게 보면 국가입니다.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공심이 있어야 돼. 그냥 공심이 많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공심이 있고 사심이 있어요. 이런 정심사 정도 하려면은 사심보다 공심이 좀 많으면 돼요. 공심보다 사심이 많으면 주지가 딴 주머니 차고 돈 옆으로 빼돌리고 개인신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면 절이 제대로 안 굴러가지만 절이 망하진 않아요. 망하진 않습니다. 절을 팔아먹지 않는 이상은 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문제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아닙니다. 5년, 지금은 단임제니까 5년, 길면은 8년, 이렇게 합니다. 그 하는 기간 동안은 오로지 공심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우리가 요 며칠 동안 봤지만 엄청난 권력이 자기 손에 있어요. 그런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심이 0.01%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최고 지도자의 손에는 엄청난 권력이 쥐어져 있으니까. 그런 권력을 조금이라도 잘못 쓰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지도자로 있는 동안은 오로지 공심으로만 생각하고 공심으로만 말하고 공심으로만 행동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저 사람이 공심으로 생각하고 공심으로 말하고 공심으로 행동하는가 이거를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각자가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대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네한테 줄 테니까 네가 대통령을 잘 해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뽑아야 돼. 그럼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공심을 가지고 사는지 사심을 속에 숨기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지금 나라가 욕모양 욕거리입니다. 그 누구를 탓하겠어요?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인도가 1950년대가 40년대 하여튼 독립을 했습니다. 인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간디.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인도가 뭐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독립을 한 뒤에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너무나 커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인도 국가가 따로 있고 아프가니스탄이 따로 있고 파키스탄이 따로 있고 방글라데시가 따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다 다른 국가예요. 근데 독립할 때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다 같은 인도였어요. 인도였는데 인도 안에서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너무나 커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종교 간에 이런 거의 뭐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죽이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갈라진 거죠. 힌두교는 힌두교끼리, 이슬람은 이슬람끼리 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독립을 했는데, 그게 기계적으로 딱 되는 게 아니죠. 그 큰 인도 대륙에, 인도 안에 힌두교가 물론 많았지만, 이슬람교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종교 간의 싸움, 유혈 사태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 어떤 뭐 국가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이제 그때 그 혼란에 빠진 도시의 한가운데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집에, 도시 이제 한가운데 집에 2층에 올라가서 2층에서 단식을 시작을 합니다. 간디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원래 이제 간디 자서전은 그 이전까지의 이야기만 자서전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영화에는 나오더라고요. 단식을 시작을 해. 단식을 하는 이유는 같은 인도인들끼리 싸우지 마라. 왜 우리는 영국으로 200년 이상 식민 지배에 시달리다가 독립했는데 왜 우리끼리 싸우냐? 싸우지 마라. 그래서 단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시 인도의 지도자 뭐 네루나 이런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안 싸울 테니까 단식을 멈추세요 했는데도 이 도시가 조용해질 때까지는 나는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이 말로 하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 도시가 조용해지면 그때 내가 단식을 멈추겠다. 그래서 간디가 단식을 24일 동안 했습니다. 24일 만에 드디어 그 도시가 조용해진 겁니다. 그러면 물론 뭐 현대의 역사는 간디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좋은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좋지 않은 평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국가에 대한 공심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기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기 상황에서 내가 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단식을 한 거단 말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공심이 있어야 돼요. 사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진보다 보수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나이들 많이 드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그냥 물론 뭐 정책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뭐 사회도 조금씩 변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 세상이 확 뒤집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보다 얼마나 공심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도자 그 사람이 타고난 부분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단련한 부분도 있지만 더 크게는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공심을 가지지 않으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의반 타의반 공심으로 임기 동안은 살아야 되겠구나. 또 임기 중에도 조금이라도 사심이 찬 행동, 정책 이런 게 나오면 국민들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따가운 비판을 하면 그러면 지도자들이 공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은 그 지도자의 몫이고 반은 국민의 몫입니다. 두 번째는 일국을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일이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은 뭔 결정을 해도 그것이 우리 사회를 휘청휘청하게 만들지 않지만 우리는 요 며칠 사이에 봤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전 국민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위태위태하게 만드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자신의 결정이나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통찰의 능력이 없으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 안 되면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기 통찰의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수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륜성왕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부처가 되고자 부처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보고 전륜성왕은 별로 안 좋은 거고 부처가 좋은 거구나. 그거 아닙니다. 전륜성왕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수행력이 받쳐져야 됩니다. 본인의 판단 하나, 본인의 결정 하나가 미칠 그 엄청난 파급력을 스스로 잘 알고 자기 생각의 무게, 그런 것을 본인이 잘 알아서 자기 마음을 항상 잘 관찰하는 그런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은 수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륜성왕이라고 해서 수행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륜성왕도 엄청난 수행을 뒷받침해야 전륜성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온 백성들을 편하게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전륜성왕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전륜성왕마저도 부처님이 볼 때는 우리 중생들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하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당신은. 전륜성왕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죠?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우리 마음까지 고쳐줄 수는 없어. 전륜성왕은. 그런데 부처님은 마음까지 당신이 고치겠다고 해서 부처의 길을 가기로 한 겁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두 번째 덕목은 수행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통찰력, 자기 객관한 능력, 이것이 있어야 매 순간 엄청난 결정과 판단과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정신적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른 판단,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인가?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능력, 통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안보, 복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약이나 말하는 걸 보면, 아, 저게 자기 생각이구나. 아니면 써준 걸 보고 읽는구나. 외워서 말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공심으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이 자기 수행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서 자기 통찰, 자기 객관화 능력이 충분히 쌓여서 있는가를 가려내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신의 지혜를 길러야 돼요. 국민이 멍청하면 대통령도 멍청해요. 국민이 똑똑해야 대통령이 똑똑해.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5천만 국민들이 다 지금 나가서 참여해야 돼. 예, 그러니까 다들 마음을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불자의 자세를 가지고 험난한 시국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